자, 그러면은, 자, 어느 정도 이제 이론을 알았는데, 그러면 하루에 정상 혈압 기준은 뭔가, 과연? 어?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봤더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반 성인, 그러니까 환자 아니에요, 환자. 일반 성인의 정상 혈압은 120에 80이더라. 그리고 130에서 85를 넘지 않는다. 자, 낮도 마찬가지. 120에서 80에서 130에서 85를 넘지 않는다. 자, 최고치죠, 최고치. 하루 최고치도 마찬가지로 135에서 85를 넘지 않는다. 그 이제 특이점이 뭐냐면은 기상 직후 또는 활동 후에 혈압이 다소 오를 수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면은 신경이 좀 죽어 있죠. 죽어 있다는 건 뭡니까? 잠을 잔다는 뜻이죠.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잠을 자고 있다가 기상을 하게 되면은 깨어나야 되겠죠. 깨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각각의 장기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깨우니까 혈관이 돌겠죠. 혈관이 도니까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상 직후에 혈압이 올라간다 해서 아주 나쁘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은 기상 직후에 혈압이 다소 오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되 기상 직후에 막 150에 100 이렇게 오르면은 당연히 고혈압인지 아니지 확인을 하러 병원에 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하루 일상적 변동폭은 5에서 15가 적당하다. 자, 방금까지는 일반 사람을 뜻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이제 신장병 환자. 신장병 환자는 3기에서 5기 환자, 그리고 투석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투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투석하는 사람들의 혈압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3기에서 5기 환자 또는 비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신장학계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죠. 아침 혈압은 130에서 80, 그리고 135에서 85 사이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절하자 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낮도 마찬가지죠. 어? 낮도 103,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를 잘 보세요. 자, 130에서 80, 135에서 85까지를 목표로 신장학회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장하는 안전혈압, 구간은 120에서 70, 120에 70. 자, 120에서 70대 나올 경우 단백뇨가 현저히 떨어진다. 자, 제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신장학계에서는 130에서 80 정도를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다면 제가 만약에 혈압이 아침에 135에서 85가 나왔어요. 그러면 신장학계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뭐 어느 정도 뭐 괜찮을 만해요 라고 지칭할 수 있는 혈압이지만 제 검사 기록에서는 사고체 여과율이 떨어지는 구간이라는 뜻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 혈압을 이렇게 제시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정도 혈압 나오면은 계속 단백뇨가 높게 나오고 사고체 여과율이 떨어져 있는데
제가 아침 혈압을 120대 70대 사이로 조절을 했더니 안정화시켰더니 다음 달 검사 결과에 단백뇨가 현저히 떨어지더란 뜻입니다. 단백뇨 수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수치들도 굉장히 안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EGFR이라고 불리는 사고치 여과율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병을 낫게 해요? 그런 개념보다는 생존이죠, 생존. 어떻게? 투석하지 않게 투병하는 그런 생존 방식을 바로 안전혈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가이드라인이 130대 80 또는 85라고 설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검사 결과라든가 검사 수치를 좀 더 낮추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혈압을 더 조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약으로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 이론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한 원리로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혈압이 잡히면서 단백뇨가 감소하게 됩니다. 제가 뭐 저번 시간에 제 검사 수치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설명하면 또 오래 또 시간을 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건너뛰고 있지만은 또 시간을 빼가지고 제 단백뇨가 어떻게 나빠졌다가 어떻게 좋아지며 어떤 식으로 혈압이 잡히면서 좋아지는지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안전 혈압 구간은 120대에서 70대다. 마찬가지 낮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운동 직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혈압을 하시게 되면은 운동 직후도 120에서 79, 78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저번 달 24일 제 하루 쓴 기록지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24일 날 아침에 일어나갖고 쟀더니 몸무게가 59.86입니다. 체중이. 체중이 59.86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12K가 뭐냐면은 러닝을 했는데 달리기를 했는데 총 12km를 뛰었다는 뜻이에요. 총 12km. 그리고 9.1은 뭐냐면은 1시간 동안을 본 달리기를 9.1 속도로 달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쟀더니 러닝을 하고 집에 오면 한 10분 지나서 오는 거죠. 10분 뒤에 혈압이 112에서 83, 맥박이 70 정도더라. 그리고 A10은 뭐냐면 아침 10시입니다. 아침 10시. 달리기가 한 2시간 정도 소비를 했으니까 아침 10시라면은 이때 달리기를 아마 한 7시 후반에 간 거죠. 7시 후반에 가서 2시간 달리기를 하고 집에 온 겁니다. 자, 체중이 59.86이었는데 달리기를 하고 왔는데 체중이 어떻게 돼요? 60.20이죠. 오히려 체중이 올라왔죠. 자, 이때는 제가 물 섭취한 걸 갖다 적지는 않았는데 물을 먹고 와서 60.20이 된 겁니다. 60.20. 자, 보세요. 60.20. 이거는 제가 물을 몇 ml 먹었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때 당시는 이거를 갖다가 유튜브로 공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정밀하게 안 적었죠. 저만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때도 뭐 최소한 2,002리터, 2리터 이상은 마셨겠죠. 물을. 2리터 이상을 마셔가지고 59.86에서 땀 빼고 60.20이 된 겁니다. 그래서 땀으로 배출하는 것은 최소 1kg는 된다는 거죠. 1리터는. 자, 보세요. 자, 10시에 집에 왔어요. 10시에. 오전 10시에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뭐 정리하고, 이제 루틴이, 사우나를 하는 겁니다. 사우나를 1시간 하는 거죠. 사우나를 1시간 하고, 그러면 10시니까 11시, 12시 정도 되고, 이제 점심을 첫 끼로 먹었겠죠. 점심을. 그러니까 이제 P1이에요. P1. 오후 1시에 혈압을 측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혈압이 100일에 63에 76이 나오는 거예요. 맥박이. 제가 예전에는 혈압이 150에 140 얼마, 140 몇에 80 몇, 90 몇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혈압이 잡힌다니까요, 혈압이. 혈압약을 많이 줄였죠, 지금. 많이. 자, 그 다음에 제 할 일 하다가 P4, 오후 4시에 다시 혈압이 쟀습니다. 오후 4시에. 오후 4시에 혈압이 쟀더니 114에 75에 76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이제 24일 날 저녁에 P9,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잰 거죠.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재니까 어떻게 돼요? 105에 76에 75더라. 대략 이렇게 이제 수치가 나옵니다. 수치가. 자, 25일 보니까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를 끄서졌죠. 약을 복용했다. 25라고 적혀있죠. 25라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12.5를 먹었어요. 12.5. 코자장을. 근데 코자장을 먹다가 어느 순간에 아침 혈압이 좀 오르는 걸 보고 혈압을 좀 증량을 한 겁니다. 25로. 25일 날 약 복용이라고 적혀져 있죠. 25로 증량을 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26일은 118에 83, 65가 나왔고 아침 체중은 59.76이 된 겁니다. 59.76. 이것도 마찬가지로 60.19가 된 거예요. 60.19가. 운동을 갔다 와서 운동을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800리터를 마시고 운동을 끝나고 800리터를 마시니까 총 1.6리터를 마셨는데 몸무게가 60.19가 된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게 최소 1kg는 또 땀으로 빼고 온 거죠. 자, 런닝이 끝나고 10분 후에 집에 와서 쟀더니 혈압이 116에 79에 85가 나오더라. 이런 겁니다. 이러한 거. 여기 나와 있네요. 60.84. 60.84에서 섭취를 1.5리터를 마시고 사우나를 했더니 59.04가 나왔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게 저만 알 수 있는 수치죠. 저만.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공개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요. 생각도. 근데 이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땀으로 1kg를 빼고 반신욕으로 1kg를 빼냐.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물을 어떻게 섭취하는지 이제 하거든요. 이게 한번 봐볼까요? 자, 이게 이제 최근이거든요. 최근. 자, 7월 1일자입니다. 7월 1일자. 7월 1일자 아침에 몸무게가 60.66 나왔어요. 이게 체중이 약간 늘었죠, 요즘에.
똑같은 양을 먹었는데 체중이 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아니, 똑같이 먹고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체중이 아까 치면 59점 몇에서 60.66이 나올 수가 있냐. 그러니까 제가 한 2달 전에 체중이 58까지 감량이 되더라고요. 58까지 어느 날 떨어져요. 그래서 58까지 떨어지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예전에는 제가 달리기를 할 때 보통 한 13에서 14km 정도 뛰었거든요. 많이 뛸 때는 막 15km까지 뛴 적도 있고. 근데 그 키로수를 줄였어요. 키로수를 한 2km로, 이게 준비 달리기가 5km 정도 뛰었는데 요즘에는 5km에서 2km로 줄이고, 그리고 본 달리기를 한 9km 정도 뛰거든요. 9km. 많이 뛸 때는 한 9.5km도 뛰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14에서 15km를 뛰었는데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더 이상 칼로리는 섭취할 수 없고, 왜? 제한식에 걸려 있으니까.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이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최대치에 걸려 있으니까 열량을 더 섭취할 수가 없으니까 운동량을 줄인 거죠. 운동량. 그러니까 이전에는 달리기를 한 14에서 15km 뛰었더라면 요즘은 11에서 12km 뜁니다. 그랬더니 서서히 체중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체중이 60.66이 나온 겁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제 60.66 체중이 올라오니까 그 아랫줄 보면 3 플러스 9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2km에서 9km 뛰었는데 이제 2km를 증량한 거죠. 운동량을. 체중이 오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체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체중을. 그래서 아침 혈압은 119에서 81에 70. AU. 아침 기상 6시. 그리고 운동 끝나고 와서 재왔더니 109에 74에 맥박이 90이더라. 운동 끝나고 바로 집에 오면 약 한 10분 걸리거든요. 10분 지나서 재니까 109에 74에 90이 되는 거예요. 90.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제가 이제 또 5분 뒤에 또 10분 뒤에 이렇게 재보거든요. 그러면 맥박 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현저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아니까 혈압을 매번 3번, 4번 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시간이 아까우니까. 제가 또 다르게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혈압이 잡히지 않았을 때는 혈압 재는데도 꽤 시간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여기 800, 800, 800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800ml 물을 마시고 운동이 끝나면은 800ml를 또 마시고, 그리고 사우나 전에 800ml를 또 마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운동 끝나고 나서 집에 올 때까지 총 2.4리터를 마시는 거죠. 총 2.4리터를. 아침에 체중이 60.66이었잖아요. 근데 2.4리터를 더하면은 어떻게 돼요? 63kg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몸무게 체중을 쟀더니 61.69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약 한 1.3kg, 1.3리터가 땀으로 빠진 겁니다. 달리기 하면서. 어떻게? 힘들게. 제 기준으로는 운동 힘들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땀이 젖었겠죠.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제일 처음에는 뭐 땀도 안 났죠. 왜? 걸을 수도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근데 하다 보니까 땀이 맺기 시작을 했고, 저도 그랬어요. 아니, 투병기 초창기 때는 제가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러본 경험이 많이 없었죠. 그만큼 운동을 안 한 것도 있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투병을 하고 나서 어떤 안전 식단이라든가, 안전 혈압이라든가, 안전 운동, 안전 생각을 정립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본적으로
약 1리터 이상이 땀으로 배출을 하고 집에 오는 거죠. 러닝을 통해서. 자,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2.4리터를 마시고 61.69라는 체중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59.81이 바로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은 61.69, 그러니까 2.4리터를 마시고 사우나 가기 전에 61.69였다. 근데 반신욕을 끝내고 난 다음에 쟀더니 59.8 하나가 나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도 이날은 꽤 많이 빠졌네요. 사우나로 해서 땀이 거의 1.5리터가 빠졌죠. 1.5리터 넘게.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 1시. 오후 1시에 혈압을 재봤더니 105에 68에 80이 나오더라. 코자정 25 먹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코자정 25. 그러니까 현저히 혈압이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력을 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떤 이런 케이스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가 신장병 환자들한테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특별해서 이거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저 그냥 투석 직전에 환자였다니까요. 투석 직전에. 그냥 꾸준히 한 것 뿐이에요, 꾸준히. 제가 아까 아침에 원리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혈압을 잡는 방법. 어떻게 해요? 내가 고혈압이면 고혈압이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했어요, 저는? 식단으로 조절하고, 운동으로 조절하고, 그리고 사우나를 통해서 조절한 거죠. 어떻게 조절해요? 지금 이런 결과를 예상을 하고 조절했을까요? 아니요. 이런 결과를 예상을 못했어요. 단지 내가 고혈압을 혈압계에 나오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운동을 했더니 혈압이 좀 떨어지니까 운동을 계속 강도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었어요. 제일 처음에 걸을 때 땀도 안 났다니까요. 땀도. 사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나도. 제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운동이 됐든 사우나가 됐든. 왜? 위험하니까. 어? 언제 심정지가 와가지고, 언제 부정맥이 와가지고, 언제 빈맥이 와가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조절해 나가는 겁니다, 운동은. 천천히. 사우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제가 사우나로 1kg 빼고 1.5kg 땀을 빼더라. 그 말 듣고, 나도 1kg 빼고 2kg 빼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위험하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서 기절할 수도 있겠구나. 왜? 내가 말기 환자니까. 투석 직전의 환자니까. 그래서 운동할 때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데서 운동을 했어요. 내가 쓰러지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응급실로 데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나도. 내가 지금 땀을 빼면서 내가 지금 저혈압이 오고 있는지, 빈혈 증상이 오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를 했어요. 수시로. 그래서 사우나로 땀을 빼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실천을 하실 분들은 굉장히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족이랑 살고 있으면 가족한테 말합니다. 내가 사우나를 통해서 땀을 조금씩 빼보려고 하는데 뭐 5분마다 또는 10분마다 체크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그러한 안전 대비책을 하고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된다. 운동도 마찬가지. 아니, 쟤도 하는데 나도 못할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씩 숨이 찰 정도로. 사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 한번 해보고
5분이 괜찮으면 그 다음 날은 7분도 해보고 그 다음 날은 10분도 해보고 더 늘리고 싶으면 5분 하고 좀 잠깐 나와서 쉬세요. 쉬었다가 또 한 2, 3분 해보고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또 쉬었다가 또 한 5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저히 혈압이 잡혀 나가고 있고 또 이제 운동을 하면서 최소 1kg 이상은 땀을 배출하고 있고 반신욕으로 최소 1kg 이상을 땀을 배출하고 있다. 배출을 왜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혈압을 잡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고 그 혈압을 잡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혈압도 잡히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순환이 된다는 거죠, 몸속에. 몸속에 혈액순환이 된다는 거죠. 몸속에 혈액순환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혈관이 좋아지는 거예요, 혈관이.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혈관이 터진다든가 혈관이 또 좁아진다든가 출혈이라든가 경색 그런 합병증에서 약간은 예방이 되는 거죠, 이게. 자, 이거는 또 시간을 내서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언젠가나 만들게요. 오늘은 이쯤 하고 또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웬만하면은 120에서 70대 사이를 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조심할 것. 자, 신장병 환자들은 빈혈 또는 서맥 또는 부정맥 또는 빈맥 이런 심장마비 같은 긴급 및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들은 안전한지 확인한 후 실행한다. 어떻게?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팍 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은 안전혈압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안전혈압이라는 절대 목표를 사수하기 위하여 생활의 모든 영역을 의학적 근거와 본인의 기록에 기반하여 통제하는 총체적인 전략을 실행한다. 식단, 염분을 완벽히 통제를 하고 직접 조리하는 무염 또는 초저염식을 원칙으로 삼고 나트륨 섭취를 2000mg 미만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외식, 일반식, 일탈식, 가공식품, 국물육 자체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금지한다. 왜? 생존해야 되니까. 정밀한 영양 설계, 안전식단을 기본으로 혈액검사 수치와 대조하여 칼륨, 인 섭취를 관리하고 체중 1kg당 단백질 0.6에서 0.8을 하루 1800에서 2100 칼로리의 열량까지 정밀하게 계산하여 섭취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운동을 한다면은 단백질 이 정도 먹고도 운동이 되네? 이게 나오는 거죠, 결론이. 그럼 어떻게 돼요? 단백질을 다음 달에는 한 1g 줄여볼까? 다음 달에는 한 2g 줄여볼까? 왜? 필터를 아끼기 위해서. 콩팥이라는 필터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이 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안전 식단과 안전 운동과 안전 혈압을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안전 식단을 꾸준히 하시고
오늘 설명드렸던 안전혈압을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은 조금씩 조금씩 어떤 수치들을 조절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기록지에서 어떤 수치들, 인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뭐 비유엔 수치라든가 사구체 여과율이라든가 자기가 어떻게 운동을 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식단을 조절함으로써 그러한 수치들이 자기 의지에 따라서 변동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변동할 수 있는 확률이 주어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운동 루틴, 혈압을 안정화시키고 체력을 유지한다. 유산소 운동은 주 4회,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헬스장이 쉬거든요. 그래서 화, 수, 목, 금 주 4회를 헬스장에 가서 러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압을 안정화시켰다. 자, 그 다음에 근력 및 회복을 병행했다. 바로 맨몸 운동으로 근력을 유지하고 주말에요. 등산과 매일 아침 약간의 스트레칭으로 신체 회복과 균형을 도모했다. 그러니까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을 계속 늘리는 거죠. 계속 늘려요. 그게 0.1%가 됐든 0.2%가 됐든 내가 오기 환자로서 콩팥 말기 환자로서 내가 투석받지 않는 확률을 0.1이 됐든 0.001이 됐든 조금씩 늘린다는 거죠. 늘린다는 걸 뭘 의미해요? 개선시킨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사우나 활용 및 운동 후에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루틴을 포함했다. 자, 세 번째. 자, 약물, 데이터 관리를 정밀하게 확인한다. 체계적인 관리는 혈압약을 단기적으로 감량하면서도 매일 아침, 낮, 저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여 절대 안전선을 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데이터 기반의 분석, 본인의 혈압 및 체중, 식단, 운동량 등 모든 데이터를 매일매일 기록하여 시각화한다. 몸의 변화와 관리 루틴의 상관관계를 누가요? 직접 분석을 해야죠. 본인이 이걸 분석을 해야지 병원에 가서 설명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본인이 다음 달에 기록을 예측을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몸의 변화와 우리가 기록한 관리 루틴의 상관관계를 직접 분석을 하고 이해를 했을 때 다음 달에 기록치를 예측 및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관계를 직접 분석하고 즉각적으로 피드백한다, 조절한다는 뜻이죠. 자, 네 번째, 생활 습관 및 생각. 건강한 생활 습관, 금연, 금주, 기본이라는 거죠. 제가 꼴초에 있다가 술 좀 진짜 좋아했거든요. 술을. 근데 투병을 하고 시작한 이후에 어, 담배를 제 기억을 단 한 번도 안 핀 것 같아요. 담배를 샀던 적은 있거든요. 기억으로. 어렴풋이 날까 말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담배를 안 폈어요. 담배를 안 피고 술은 좀 마셨어요. 술은 그 뒤로 제가 이제 투병한 뒤로 사람들을 거의 안 만났죠. 왜 만나면 제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좀 멀리 했죠, 멀리. 하지만은 저는 이제 사람인지라 제가 친한 친구들 만나서 가끔 한 잔 했습니다. 근데 그 한 잔이 진짜 한 잔만 마시는 거죠. 과음하지 않고.
그게 몇 번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먹고 나서 수치는 박살났습니다. 어김없이 수치는 박살났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뭐 최근에 검사 기록치 보여드리면서 이때는 수치가 어떻게 박살났고 어떻게 또 안정화됐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금연과 금주를 기본으로 하고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과로와 스트레스를 철저히 차단한다. 안전적인 멘탈,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를 활용하여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눈으로 책을 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전 또는 달릴 때 귀로 들어요. 귀로 책을. 제가 그 알고 싶었던 뭐 도서들을 책으로 오디오북으로 듣는 거죠. 오디오북. 그리고 이제 병원 관계자가 설명하는 의학적인 어떤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등산하면서 듣는 거죠. 등산하면서.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기억을 하든 이해를 하든 못하든 간에 그냥 끊임없이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회를 계속 끊임없이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100개 들으면 하나를 이해하게 되고 1000개 들으면 10개를 이해하게 되고 10,000번 들으면 100개, 200개를 이해하게 돼요. 그 100개, 200개가 어마어마한 지식으로 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은 물론 그 의학 도서도 보는 것도 있지만 의학 도서를 보고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은 병원 관계자라든가 실질적인 전문의들이 설명하는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듣고 또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것들은 혈압을 측정을 하는데 단순하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고 임상을 진행하는 아주 중요한 혈압을 재는 것처럼 신중히 혈압을 측정을 한다. 그리고 혈압이 안정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소 3분에서 5분 동안 휴식을 한 뒤에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운동을 막 끝내가지고 혈압을 재가지고 높은 혈압이 나왔는데 그 혈압을 갖고 의사 선생님께 제가 고혈압이니까 약 세게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달리기를 할 때 숨차고 또는 힘들게 그리고 점진적 한계에 부딪히도록 칼로리가 점진적 한계에 부딪히도록 운동을 실시를 한다. 그리고 운동 강도라든가 운동량은 어떻게? 칼로리가 섭취할 수 있는 한계까지. 그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한계 선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 자, 맨몸으로는 크로스핏, 푸시업이라든가 배밀기라든가 스쿼트라든가 턱걸이라든가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5세트를 하게 되는 거죠. 5세트. 세트당 1개까지. 자, 운동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 달리기는 지구력을 뜻하는 거고, 맨몸 운동은 파워를 뜻하는 거고, 오래 달리기,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는 지근이라는 근육이 쓰이는 거고, 크로스핏 할 때는 파워를 쓰기 위해서 속근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에너지원은 지방산과 탄수화물을 지속적으로 태우게 되는 것이고, 크로스핏은 글리코겐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저강도에서 장시간 지속적으로 달리기를 하는 것과 맨몸 운동은 한계까지 끌어가는 거죠. 한계까지.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스쿼트를 한 번 할 때 10개를 했어요. 맨몸을.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는 한 12개를 해볼까? 그 다음 달에는 한 15개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천천히 한계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고준량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기 환자들 또는 신장병 환자들은 제한이 있는 식단을 드실 때에는 중량에 연연하지 마시고 횟수에 연연하세요. 횟수에. 그래서 맨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개수를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많이 하게 되면 심폐지구력과 지방이 타들어가고, 크로스핏을 많이 하게 되면 근력이 세지면서 대사량, 기초 대사량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소모되는 칼로리 양이 많기 때문에 순환이 빨리 되는 그런 효과가 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달리기를 많이 하게 되면 지구력이 상승이 되면서 우리가 천천히 오래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맨몸 크로스핏을 많이 하게 되면은 폭발적으로 순간순간 움직이는 거, 순간순간 힘내는 거, 이런 근육의 힘들이 상승한다 라고 되는 겁니다. 오래 달리기. 신장병 환자도 과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지근을 강화하고 심폐혈관 보호 및 전반적 대사를 개선시킨다. 신장 혈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면서 체중 유지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운동량을 조절하면서 체중을 감량할 것인가, 체중을 증량할 것인가 결정한다고 그랬죠. 맨몸 크로스핏, 단백질을 제한한 상황에서도 근력 기능을 유지를 하고 대사량을 유지를 하고 골밀도를 보호하면서 일상 활동의 능력을 상승시킨다. 신장병 환자도 저항 및 폭발적 힘을 유지를 할 수 있고 체력 저하를 예방한다. 이 두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오래 버티는 힘과 순간 기능적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화 투병 운동 루틴이다. 그래서 이의 근거가 뭐냐면은 이러한 논문들이 있죠. 근육 섬유 활성화의 차이, 대사 심혈관 질환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서 근비대 근지구력 복합 프로그램이 대사 건강과 노화 또는 만성질환 환자 생존율 향상에 효과적인 것을 입증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 약간의 운동도 설명해 드렸고, 또 어떻게 혈압을 조절해 나갈 것이며 혈압약을 증량 또는 감량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